어느 날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가족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오래된 집이 그날따라 유난히 음산해 보였습니다. 그 집은 몇 년째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집이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며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고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 밖에서 뭐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긴장한 채로 소리가 멈추길 기다렸지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문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소리는 멈췄고 남자는 겨우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밤에 겪었던 일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가족들 역시 상상력이 풍부한 것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는 이상한 집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그 집에 살던 가족이 비극적인 사고로 죽음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집은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집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버려지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궁금증이 가시지 않았던 그는 결국 그 집을 직접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친구 몇 명을 모아서 함께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정말 오싹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먼지투성이에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들은 용기 내어 집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중 그들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 계단을 내려갔고 지하실 한쪽 구석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전 집주인이 겪었던 불행한 일과 함께 집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에 대한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이 듣던 소리와 비슷한 묘사가 일기장에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누군가가 매일 밤 문을 두드린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고 그 이후로 가족들이 계속해서 불안을 느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집을 나선 후에도 남자는 계속해서 그 집에 얽힌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날처럼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집안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갔고 남자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그는 그 집에서 들고 나온 일기장이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그는 그 일기장을 다시 그 집에 돌려놓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원래 있던 자리 인지하실에 내려놓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남자는 더 이상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일을 절대로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마치 정말로 무엇인가에게 경고를 받았던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아무도 살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었고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피해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이 두고두고 전하는 공포썰로 남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공포썰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다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수십 년이 넘었고 이제는 낡아서 균열이 가기도 하고 곳곳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임대료와 좋은 위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인 민수도 이곳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처 회사에 취직하게 되어 회사와 가까운 이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삿날은 무척 바빴습니다. 이사 트럭에서 짐을 옮기고 방을 정리하고 가구를 설치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자신이 들어본 적 없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방벽을 손톱으로 긁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건물의 인우우화로 인한 소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마치 벽 안쪽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서운 기분이 들었지만 무시하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그 소리를 까맣게 잊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돌아와서는 다시 그 소리에 대해 생각나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방을 둘러보다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긴 했지만 민수는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또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리가 커져갔습니다. 민수는 결국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전등을 켜고 그 소리가 나는 쪽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균열은 더 넓어져 있었고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균열 사이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아파트 관리실에 문제를 제기했고 다음날 수리공이 와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리공은 벽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벽이 너무 두껍다고 하며 어느 이상한 일도 없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답답했지만 별 수 없이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번에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명 어린아이의 목소리였고 벽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도와달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소름이 끼친 민수는 곧바로 벽에서 물러났고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민수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 물었고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몇 년 전 이 아파트에 한 가족이 살았어요. 그들의 딸이 벽에서 무언가를 보았다고 여러 번 말해서 늘 두려워했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가 사라졌어요. 경찰도 수색했지만 그 아이는 결국 찾을 수 없었어요.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그 후에도 민수의 밤은 고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는 더 자주, 더 절박하게 들렸고 민수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아파트 벽의 균열은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고 민수는 자신이 점점 미쳐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고 이사를 간 뒤로는 소름 끼치는 소리나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단지 오래된 건물에서 비롯된 환청이었길 바라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가 이사한 아파트에도 어느 날 밤 벽 안쪽에서 다정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균열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그 벽에 갇힌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붙어온 것이며 세 번째 이야기여는 늦은 가을밤 나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고 구름은 달을 감추어 밤은 더 어두웠다. 나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소파에 눕혀진 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걸린 곳은 유명한 공포 게시판이었다. 여러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기묘한 일들을 나누는 곳으로 나는 가끔씩 그곳을 찾아가곤 했다. 오늘도 어김없이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와 있어 하나씩 읽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산속에서 홀로 캠핑을 하다가 정체불명의 그림자를 본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은 오래된 학교의 수의실에서 설명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적어놓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내 눈길을 끈 글이 하나 있었다. 제목은 서울 외곽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이었고 내용은 최근 몇 달 동안 이곳저곳에서 목격되는 수상한 존재에 관한 것이었다. 글을 쓴 이는 밤이 늦은 시각 보통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무렵에만 그 존재가 출몰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포착되었다고 했다. 읽는 동안 등골에 오싹한 기운이 스쳤다. 이유도 모른 채 게시글의 내용이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낮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다. 회사에서는 부딪힐 일이 없던 선배와 말다툼을 했고 돌아오는 길에서는 느닷없이 바닥에 있던 자갈에 걸려 넘어졌다. 게다가 방금 전에는 갑자기 인터넷이 끊기는 바람에 한참 동안 곤란했다. 이 모든 일이 이상하게도 그 글을 읽으면서 연결이 되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불안감이 밀려왔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존재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에 들자 나는 더 이상 글을 읽을 수 없었고 곧바로 인터넷을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이상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더 무섭게 느껴졌다.
전등을 하나둘씩 켜보았지만 밝음 속에서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순간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았다. 소름 끼치는 한기가 살갗을 스쳤다. 긴장 속에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창문을 긁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우연의 연속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그 강력한 불길함에 기억이 겹쳐져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다.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창에 닿고 있었을 뿐이었다.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며 커튼을 다시 치려는 순간 내 눈꼬리에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사람 형상이었지만 세부적인 것은 구분할 수 없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심장의 박동이 빨라졌다. 공포심에 문 앞으로 달려갔다. 집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집 안에 있으면 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문 손잡이를 쥐고 비틀어보지만 마치 누군가가 문을 당기고 있는 것처럼 열리지 않았다. 더 세게 힘을 주어보지만 문은 여전히 꼼짝하지 않았다. 그 상태로 몇 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문이 툭 하고 쉽게 열리면서 나는 바닥에 넘어졌다. 나는 허둥지둥 일어나 문 밖으로 몸을 날렸다. 그리고는 곧장 계단을 내려가 밖으로 뛰쳐나갔다. 바람이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긴장이 조금씩 풀렸다. 그날 밤 나는 근처 친구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사건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지지 않았고 나 또한 더 이상 그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그날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상한 존재는 무엇이었을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날 이후로 나는 서울 외곽의 그 원룸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